오늘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알람도 없는데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시간을 아는지 시계를 보기 전에 이미 정신이 또렷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겨울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바깥은 분명 차가울 텐데 이상하게도 가만히 누워있기가 답답했다. 이불 안에서 조금 더 뭉개다가 그래도 오늘은 한번 걸어야겠다 싶어 천천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컵 마시고 두꺼운 양말부터 신었다. 집이 따뜻해지기 전에 발바닥이 먼저 겨울을 느끼니까 옷은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내복에 두툼한 점퍼 하나 걸쳤다. 목도리도 둘렀다. 젊을 때는 귀찮아서 대충 입고 나갔는데 이제는 목도리라도 감아줘야 마음이 편해진다. 장갑을 찾다가 결국 대충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가기로 했다. 손 시릴 때는 역시 주머니가 제일이다. 현관문을 열자 공기가 딱 얼굴에 닿았다. 차가운 냄새가 났다. 겨울 공기는 늘 냄새가 비슷하다. 약간 새 냄새처럼 맑고 딱딱한 냄새. 숨을 들이마시니 콧속이 시원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파트 단지 안쪽 길부터 천천히 걸었다. 이 시간에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좋다. 누가 나를 급하게 지나치지도 않고 나도 누굴 피하느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길은 늘 비슷한데도 그날 마음이 달라서인지 풍경이 달라 보인다. 가로수는 잎 하나 없이 가지들만 서 있는데 그게 또 괜히 담백하고 정직해 보였다. 나도 오늘은 저렇게 군더더기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모퉁이 편의점 앞은 불이 환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잠깐씩 새어나왔다. 라면 냄새가 아주 살짝 섞여 들어와서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괜히 먹을 생각이 났다. 산책이라고 해도 대단한 걸 한 건 아니다. 그냥 내 발로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걸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요즘은 집 안에만 있으면 생각이 괜히 한 곳으로 몰린다. 아이들 생각도 나고 안부가 궁금해지다가도 내가 먼저 연락하기는 또 머뭇거려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나 싶어 서운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집 안에서는 더 크게 울린다. 그런데 바깥 공기 속에서 걸으면 그런 생각들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있다. 나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면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살자. 그런 마음으로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발끝이 조금 얼얼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몸이 차가워질수록 빨리 따뜻한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집이라는 게 고맙게 느껴졌다. 현관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찬 공기가 싹 끊기면서 안도의 한숨이 났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니 방금까지 차갑던 손끝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 보일러를 조금 올리고 물을 끓였다. 오늘은 뜨거운 차가 먼저였다.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김이 올라오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차분해진다. 요즘은 이런 조용함이 좋다. 예전에는 조용한 게 무섭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용함 속에서도
내가 나를 달래는 법을 조금 알게 된 것 같다.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나니 몸이 안에서부터 풀렸다. 손끝이 다시 내 손 같아지고 어깨도 조금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남는 건 늘 똑같다. 밥은 뭘 먹지? 혼자 사는 사람은 이게 참 큰 숙제다. 배고픈 건 아닌데 안 먹으면 또 힘이 없을 것 같고 대충 먹자니 서운하고 제대로 차리자니 귀찮고 냉장고 문을 열어 한참을 들여다봤다. 어제 남겨둔 반찬이 조금 있고 김치도 있고 계란도 있다. 밥은 해둔 게 없어도 햇반 하나 데우면 되는데 그러면 또 내가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다.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걸 하자는 건 아니다. 그냥 뜨끈한 국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아까 산책하며 찬바람 맞았으니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따뜻한 국물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 한편으로는 오늘은 간단히 먹고 싶기도 했다. 김치에 계란 하나 부쳐서 밥 비벼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았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뜨끈한 라면, 국물도 생각났는데 라면은 먹고 나면 또 빈속에 물 붓는 듯 허전하고 속이 좀 붓는 느낌도 있어서 망설여진다. 이렇게 밥 하나를 두고도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나이 들면 크게 고민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닌 고민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 그래도 오늘은 아침에 걸었으니 그걸로 됐다.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나간 산책이었는데 정말로 조금은 가다듬어진 것 같다. 특별히 무슨 결심을 한 건 아니고 큰일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발로 한 바퀴 돌고 오니 하루가 내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든다. 이제 밥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 몸이 따뜻해지고 배가 적당히 채워지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하다. 차 한 잔 더 마시고 천천히 밥을 준비해야겠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때였다. 인터폰이 울렸다. 아침 시간에 누가 올 일이 있나. 잠깐 멍해졌다가 현관으로 갔다. 택배라고 했다. 문을 열고 박스를 받았는데 송장에 적힌 이름이 낯설었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내가 주문한 것도 없고 아는 사람 이름도 아니니 순간적으로 별별 생각이 다 났다. 잘못 온 건가? 누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그래도 주소는 분명 우리 집이 맞았다. 받는 사람 이름에 적힌 이름도 분명 내 이름이 맞았다. 요즘은 선물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정확히 안 적는 경우도 있다지. 애들 중 누가 보낸 건가 싶기도 했고 혹시 이웃이 내 주소로 잘못 받는 건가 싶기도 했다. 일단은 택배를 들고 들어왔다. 박스가 생각보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툭툭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또 괜히 마음을 더 궁금하게 했다. 부엌 식탁 위에 박스를 올려두고 송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낯선 이름이 계속 눈에 걸렸다. 그래도 이대로 두면 더 찝찝할 것 같아 조심조심 테이프를 뜯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딱 그 냄새가 올라왔다. 딸기 냄새. 겨울 끝자락에 가끔 한 번씩 맡게 되는 차갑고 달큰한 그 냄새. 순간적으로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그 위에 작은 편지가 한 장 올려져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벌써 누군지 알 것 같았다. 편지의 글씨가 둘째 딸 글씨였다. 어릴 때부터 동글동글 힘을 주지 않아도 또박또박 쓰던 그 글씨. 편지는 길지 않았다. 정말 짧았다. 엄마, 딸기를 보니 엄마 생각나서 보내요. 맛있게 드세요. 조만간 갈게요. 그렇게 몇 줄이었는데 그 몇 줄이 내 마음을 통째로 들어 올려놓았다. 순간적으로 눈이 뜨거워졌다. 별거 아닌 문장인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짧은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숨어 있는지, 조만간 온다는 말 속에 어떤 미안함이 섞여 있는지, 딸기 하나 보내는데도 얼마나 망설였을지, 그게 딱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편지를 손에 쥔 채로 딸기를 바라봤다. 딸기 색이 너무 빨갛고 예뻐서 오히려 마음이 더 울컥했다. 이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난다. 우리 애들 어릴 때는 딸기가 지금처럼 흔한 과일이 아니었다. 요즘은 마트만 가도 딸기가 널려 있고 좀 큰 마트 가면 종류도 많고 가격도 세일할 때면 금방 손이 가지만 그때는 딸기가 정말 특별했다. 시장에 딸기가 보이면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빨간 것들이 상자에 담겨 있는 걸 보면 애들 얼굴부터 떠올랐다. 애들이 어릴 때 딸기는 늘 한 입씩 나눠 먹는 과일이었다. 지금처럼 큰 팩을 사다가 마음껏 먹이기에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작은 종이 상자에 담긴 걸 한 상자 사와도 집안이 환해졌다. 나는 딸기 꼭지를 따서 씻어놓고 접시에 담아 식탁 가운데 올려두었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책가방도 던져놓고 달려왔다. 엄마 딸기야? 하고 눈이 반짝였지. 그 눈빛이 나는 아직도 기억난다. 딸기 하나가 애들 얼굴을 그렇게 바꾸는 과일이었다. 그때는 내가 늘 계산을 했다. 한 사람에 몇 개씩. 너무 많이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큰애는 아무 말 없이도 동생들 눈치 봐 가며 먹었고, 둘째 딸은 딸기 먹을 때 꼭 설탕을 조금 찍어 먹겠다고 했다. 설탕을 찍으면 딸기 맛이 더 강해진다고 믿었던 아이였다. 셋째 아들은 꼭 반으로 쪼개서 먹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먹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말했다. 셋째다운 생각이었기에 그 모습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왔다. 막내는 제일 작아서 그런지 딸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먹었다. 꼭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귀한 보물을 먹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러고는 입 주변이 빨갛게 물들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딸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시절의 부엌 냄새까지 같이 떠오른다. 된장국 끓는 냄새, 방금 지은 밥 냄새,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 나는 새 냄새, 그리고 딸기 향이 살짝 섞여 있던 그 집 냄새. 그때 우리 집은 늘 바빴다. 늘 소리가 있었다. 아이들 발소리, 싸우는 소리,
웃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나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또 얼마나 살아있는 시간이었는지. 딸기를 먹고 싶어도 참았던 기억도 있다. 지금은 딸기 한 팩 정도야 깊게 고민하지 않고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도 늘 뒤로 밀렸다. 딸기는 애들 거였다. 나는 딸기를 씻으면서도 하나 집어먹는 게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서 꼭지에 살짝 붙어있는 딸기를 이로 살짝 떼어내어 맛을 보는 걸로 만족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내 목 같은 느낌이었다. 엄마란 게 그런가 보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나보다 애들 얼굴이 먼저 떠오르니까. 또 어떤 날은 시장에서 딸기를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못 사온 날도 있었다. 돈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그걸로 쌀을 사야 할지 아이들 간식을 사야 할지 딸기 상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섰던 기억.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무겁고 애들이 딸기 사왔냐고 물으면 웃으며 다음에 사자 했던 기억. 그 다음이 언제였는지도 모른 채로 그런 기억이 오늘 딸기 한 상자 앞에서 자꾸 떠올랐다. 나는 딸기 하나를 조심히 집었다. 너무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봤다. 어릴 때는 딸기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요즘 딸기는 정말 실하다. 씻으려고 물을 틀어놓고 딸기 꼭지를 따는데도 마음이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딸기만이 아니라 딸의 마음까지 같이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씻어놓고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다. 젖 한 입을 베어 물자 차갑고 달고 과즙이 톡 터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 딸기 하나를 먹고 웃는 내가 좀 우습기도 했지만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다. 혼자 먹는 과일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싶었다. 그런데 맛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떠올렸다는 그 사실이 더 달아서 웃음이 나온 것 같았다. 딸기를 먹으면서도 자꾸 편지 글이 떠올랐다. 딸기 보다가 엄마 생각났다. 그 말이 참 고맙고도 짠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좀 조용한 아이였다. 마음은 큰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다. 독립하고 나서는 더더욱 연락이 줄었고 나도 괜히 귀찮게 하기 싫어서 먼저 연락을 줄였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가끔은 내가 너무 무심한 엄마였나 싶어 미안하고 또 가끔은 왜 자식이 먼저 연락 안 하냐 싶어 서운하고 그런 감정들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번갈아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렸다. 딸기 한 상자가 그랬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 싶기도 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을 텐데, 메시지 한 줄이면 됐을 텐데, 우리는 서로 바쁘다는 말로 자꾸 미루고 있었구나. 둘째가 딸기를 보내면서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엄마 생각은 나는데 갑자기 전화하기는 어색하고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이 걸리고 그러다 딸기를 보고 아 그래 이걸 보내자. 그렇게
결심했을 것 같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나는 딸기를 한 알씩 천천히 먹었다. 딸기를 먹다가 문득 애들 어릴 때 딸기 씻어 놓고도 잠깐 한눈 팔면 누가 먼저 와서 집어먹던 장면이 떠올랐다. 둘째가 몰래 두 알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가다가 걸려서 엄마, 이건 내일 먹으려고 숨겨둔 거야 하고 변명하던 일도 있었다. 그때 나는 고작 딸기 몇 알이 뭐라고 나무랐었던 것 같은데 그 애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딸기를 보내면서 엄마 생각났다는 걸 보면 어쩌면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아이 마음 한구석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시절 둘째는 늘 부엌 한켠에 서서 늘 설탕통부터 찾았다. 작은 손으로 설탕 숟가락을 푹 떠서는 딸기 위에 하얗게 쏟아붓고는 그것도 모자라 접시 바닥에 남은 설탕을 또 찍어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그때마다 괜히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딸기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 이렇게 달콤한 걸 왜 또 설탕에 찍어 먹니? 설탕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 다 썩고 배 아파. 그러면 둘째는 입을 쭉 내밀고는 세상 억울한 얼굴을 했다. 엄마는 맨날 몸에 안 좋대. 세상에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 말에 옆에 있던 아이들이 킥킥 웃고 나는 웃음을 참느라 괜히 더 단호한 척을 했다. 설탕은 조금만, 딱 한 숟가락만이다.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타협을 보고 나면 둘째는 세상을 다 얻은 얼굴로 설탕을 아주 조심조심 딸기 끝에만 묻혀 먹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설탕 없이 한 입 베어 물고는 그래도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봐. 엄마 말이 맞지 하고 말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설탕 한 숟가락이 대수였는지 모르겠다. 사실 딸기 몇 알에 설탕 조금 더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나는 괜히 건강이니 뭐니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래도 그 투닥거림 속에는 웃음이 있었고 서로의 숨결이 가까이 닿아 있었다. 딸기 한 접시를 가운데 두고 설탕을 더 뿌리네 마네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따뜻하다. 설탕에 푹 찍어 먹겠다며 고집을 부리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른이 되었다. 엄마, 단 건 조금만 드세요. 그 말이 어쩐지 그때의 내 목소리와 닮아 있다. 세월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내게로 온 것만 같다. 오늘 딸기를 한 알 입에 넣으며 그 시절을 떠올리니 설탕을 안 찍어도 괜히 더 달게 느껴졌다. 그때의 웃음이 함께 씹히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혼자 피식 웃고 말았다. 딸기 접시를 반쯤 비우고 나니 아까 밥을 뭘 먹을지 고민하던 게 생각났다. 밥은 결국 뭐가 됐든 상관없다 싶어졌다. 딸기를 먹고 있으니 벌써 속이 든든한 기분까지 들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니 오늘은 따뜻한 국을 하나 끓이고 밥을 차려야겠다. 딸기는 후식으로 아껴두고 차도 한 잔 더 마시고 그러다 둘째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괜히 눈물이 날까봐 겁나서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식탁 한쪽에 조심히 두었다. 별거 아닌 종이 한 장인데 오늘 하루를 참 크게 바꿔 놓았다. 겨울 아침에 산책을 다녀와 마음을 가다듬었던 게 결국 이 딸기 한 상자로 완전히 따뜻해졌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집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집이 잠깐 환해졌다. 오늘은 딸기에게 참 고맙다. 그리고 딸기를 보다가 엄마를 떠올린 둘째에게도 정말 고맙다. 가끔이라도 이런 날이 있다면 혼자 사는 삶도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